네, 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How do I 어찌하나요 중에서 제가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형사 사건에서 경찰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 어찌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느 날 전화를 받게 됩니다. 누구시죠? 예, 그런데요. 여기 말이죠. 강남경찰서. 보이스피싱. 강남경찰서 누군데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강남경찰서 경제2팀 누구 경입니다. 예, 보이스피싱 아닌가 보구나. 지금 사기죄로 고소당하셨으니까 언제까지 저기 출두하세요. 사람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야. 탁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소환 통보를 딱 받으면 일단 머리가 하얘지죠. 그런데 대부분은 또 미리 예견된 일일 수도 있죠.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고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계속 뭐 말싸움도 하고 뭐 이래저래 트러블이 있던 상황에서 이제 고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나오세요라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상황, 경찰이 전화해서 당신 나오세요라고 하는 요 상황이 되기까지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 일은 지금 현재인데 그럼 이 앞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 그 고소를 제기하는 고소인은 나한테 고소를 제기하려고 뭐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나서 자기 억울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일단 사기죄 고소장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 사기죄 고소는 이게 뭐 돈이 민사적인 문제, 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경찰에서 이런 돈 문제 관련된 사기 고소는 또 잘 안 받아줄라 그래요. 그거는 민사적으로 하세요. 뭐 형사로까지 합니까? 무슨 수사기관이 채권 출심업체입니까? 이렇게 화도 내곤 하죠. 그래서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이런 사기죄 고소장 쓸 때 되게 유의를 해요. 즉 단순히 그냥 돈을 안 갚았다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속여서 나를 거짓말해서 내가 돈을 줘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거짓말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서 써야만 사기죄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변호사들이 이제 고소인 입장에서 와서 쟤 말이죠, 나한테 돈 빌려가서 1억 원을 빌려가서 안 갚으니까 사기죄로 고소해주세요 하면 항상 변호사들이 그러는 거죠. 그냥 돈을 안 갚았다고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기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거짓말 했습니까? 그리고 특히 나를 속였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럼 거짓말의 포인트들을 다 고소장에 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다, 사기, 이런 거는 사기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이 사람이 처음에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게 다 거짓말의 표현들이죠. 이걸 법적으로 기망의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야만 고소장으로서의 형식을 갖춰져요. 그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에 갖고 가면은 빠꾸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고소를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고소장을 쓰려고 갔다가 변호사나 법무사 만나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사기가 만만치 않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혹시 그럼 그때 이렇게 거짓말한 자료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그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뭐 사업할 거라고 이런 PPT를 줬어요. 또는 그때 내가 녹음한 게 있어요. 그 녹취록 만듭시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고소장을 만든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적어도 지금 고소를 당한 사람보다 고소를 한 쪽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 고민을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IQ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래야만 사기죄가 되는 거구나, 그냥 돈을 안 갚았다고 사기죄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고소장을 내었고 그 고소장이 경찰에서 빠꾸가 안 된 거예요. 일단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말은 고소장이 뭔가 근사하게 그럴싸하게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고소장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경찰이 불러요. 그 사람을, 고소인을. 자, 한번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고소인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고소장에 자세히 쓰기는 했지만 고소장을 보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수사관이 특별히 궁금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기죄 같은 이런 그 경제사범은 경제팀에서 수사를 하는데, 경제팀 수사관들은 이런 뭐 사기 범죄만 뭐 엄청나게 오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죠. 자, 그렇게 해서 고소인 보고 고소인 조사하러 오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열받은 고소인이 수사받으러 가죠. 갈 때 혼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변호사랑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서 고소인은 고소인 나름대로 자기가 왜 억울한지를 열심히 설명을 하겠죠. 자료도 들이밀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도 막 설명을 하고 말이죠. 즉 이런 식의 설명을 다 듣고 수사관이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오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관은 고소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고소장 내용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변호인이 같이 가서 또 보충 설명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한쪽 얘기만 다 듣고 이 사람 나쁜 놈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한 상태에서 자, 김갑동씨 나오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기 전에는 누가 나쁜지 모르는데 한쪽 얘기만 열심히 들은 상태 같으면 이게 뭔가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 인상에서 그쪽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마이너스를 먹고 들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소환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준비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냥 얼렁얼렁 나갔다가는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리는 것이, 민사랑 형사는, 민사는 뭐 졌을 경우에는 돈을 줘야 된다. 물론 돈을 주는 것도 뼈 아프긴 하지만, 형사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골치 아파지면 내가 인신 구속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민사하고 형사는 이게 장르가 좀 달라요. 형사가 훨씬 더 하드코어하죠.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 나오세요 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은, 아하, 경찰이 이미 나에 대해서 온갖 나쁜 얘기를 다 들었구나,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자료들을 다 받았구나, 그런 상태에서 나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구나 때문에 내가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각심을 가진 상태에서 경찰에게 어떻게 그러면 또 맞대응을 하고 무슨 또 준비를 해야 되는가 궁금하시죠? 뭐 정보 공개 청구라든가 이 소환 일정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간단한 진술서를 준비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또 2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